유타 시골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3중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진은 KSL-TV에서 제공한 범죄 현장 중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용의자는 아이오와 주 블레이크스버그 출신의 22살 아이반 밀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이 지역과도 이전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 한 남성이 여러 주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현재 구금 중입니다. 그가 왜 3명의 여성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On The Case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솔직해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명세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도어대시 주문 금액이 아마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본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을 내려놓을 만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앱이 여러분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했으며 민감한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프라이버시 문제이고 모건앤모건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이 앱을 사용했다면 간단히 청구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자격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thepeople.com/OTC 도어대시를 방문하거나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 무료 사건 검토를 받으세요. 5분 내로 간단히 끝납니다. 이 사건은 하룻밤 만에 유타 시골을 긴장시켰습니다. 3 여성 중 2명은 하이킹 코스에서 1명은 집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반 밀러입니다. 여기 그의 머그샷이 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에서 체포되어 유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많고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이것이 매우 충격적이며 중요합니다. 그는 22살 이곳 아이오와 출신입니다. 그는 작은 마을인 아이오와주 블레이크스버그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유타주 웨인 카운티에서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웨인 카운티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고 밀러의 체포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남부 콜로라도에서 밤사이에 체포되었습니다. 수색 작전 전 어젯밤 이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 거리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저녁 웨인 카운티 통신센터에 SR12 근처 트레일 입구에서 2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국립공원 근처 트레일 입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KSL-TV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웨인 카운티는 광활한 산맥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일이 더욱 충격적인 것입니다. 웨인 카운티 보안관들은 첫 번째 신고가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보안관들은 2 여성이 친구로 하이킹을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들이 직접 찾아 나섰고 남편들이 아내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이 여성들의 시신뿐만 아니라 수상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수상해 보이는 차량을 발견했으며 이 차량은 2 피해자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을 조사하던 중 인근 라이먼에 있는 한 주택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먼에 있는 주택에 도착한 경찰은 3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차량의 등록 소유자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중 1명의 차량이 사라진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가 이 차량을 훔쳐서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인근 유타주 라이먼 인구 196명에 있는 집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KSL-TV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또 다른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안관들은 3번째 피해자가 80대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할 당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보안관들은 범인이 먼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뒤 그녀의 차를 훔쳐 이 하이킹 트레일로 운전해 와서 2 여성도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80대 여성은 등산객 살해 장소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했습니다. 등산객 중 한 명의 차량이 사라지자 보안관들은 차량 모델과 번호판 번호를 파악해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해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살인범의 뒤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범은 유타에서 북부 애리조나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웨인 카운티 보안관은 지역 주민에게 소름 끼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보에서는 사람들이 불을 켜두고 문을 잠그고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해 현지 학교들은 다음 날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용의자 수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인근 보안관 사무실에서도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차량의 설명, 제조사, 모델, 그리고 번호판까지 모두 알렸습니다. 2022년형 흰색 스바루 아웃백이었고 번호판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그 차량을 콜로라도 파고사 스프링스에서 찾아냈습니다. 이곳은 작은 마을인데 사실 남부 콜로라도에 위치한 리조트 타운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유태에서 차로 쉬지 않고 운전해도 최소 7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차량은 성공적으로 콜로라도 파고사 스프링스에서 추적되었고 그 지역의 여러 법 집행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 버려진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짧고 간단한 수색 끝에 용의자를 발견했고 추가적인 사건 없이 바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오와 주 블레이크스버그 출신의 22세 아이반 밀러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이전 관계가 없었고 그 지역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아이반 밀러의 머그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22세 이고 아이오와의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아이오와 주 블레이크스버그는 3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유타에 있었을까요? 보안관들은 그가 유타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그가 피해자들과 아무 연고가 없고 이전의 관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작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여성들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당신이나 수사관들이 믿을 만한 어떤 단서가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특정해서 표적이 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어떤 이전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그가 이 지역과 연관이 있다는 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왜 유타에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의 이동 경로와 그가 유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 녹화 시점에서는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밀러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래스카 주 경찰의 1일 출동 기록에서 아이반 밀러가 개인 부력 장치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은 작년 7월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유타주 보안관들은 이것이 표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밀러가 이 여성들을 편의상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반 밀러의 콜로라도 구치소 수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현재 은닉 무기 소지, 즉 칼 또는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유타로 송환되면 추가 혐의가 예상됩니다. 보안관들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웨인 카운티 기자회견에서 사망 원인은 비공개였으나 경찰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성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성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3월 4일 수요일 저녁에 웨인 카운티 통신센터로 전화가 걸려왔고 웨인 카운티의 SR12 근처 등산로 입구에서 2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트레일헤드에 도착한 경찰은 상황실에 사건을 최초 신고한 두 여성의 남편들을 발견했고 두 여성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트레일헤드 근처에서 두 피해자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을 조사하던 중 인근 라이먼에 있는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라이먼에 있는 주택에 도착한 경찰은 세 번째 피해자의 시신으로 이어지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트레일헤드 근처에서 발견된 차량의 차량 명의자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트레이레드에서 한 피해자의 차량이 사라진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용의자가 이 차량을 훔쳐서 이 지역을 벗어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동 번호판 인식기와 통합 차량 추적 서비스를 활용해 도난 차량이 남유태에서 북애리조나를 거쳐 결국 콜로라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차량은 콜로라도 주 파고사 스프링스까지 성공적으로 추적되었고 그 지역 여러 법 집행기관의 협력으로 이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버려진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간단한 수색 끝에 용의자를 발견했고 추가적인 사건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오와 주 블레이크스버그 출신의 22살 아이반 밀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지역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타 공공안전부는 웨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타 내 범죄 현장들을 처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생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 참여한 모든 법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의 도움과 지원은 용의자를 신속하게 찾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웨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연방수사국, 토지관리국, 파고사 스프링스 콜로라도 경찰서, 그리고 아추레타, 세비어, 킹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이 남편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아내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들이 아내를 찾았고 그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이킹에 나간 시간과 남편들이 찾은 시간대를 아시나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출발한 시간부터 발견되어 신고된 시간까지 모든 시간대는 아직 확인 중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시간대가 파악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가족이었는지 서로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가족 관계와 같은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함께 하이킹을 나간 친구 사이였다고 보고 있으며 두 하이커와 고령의 여성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단서가 있나요? 그들이 특정해서 표적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과의 이전 관계나 이 지역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밀러가 왜 유타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아직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밀러의 동선과 그가 유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그가 먼저 노부인의 집에 갔다가 하이킹 코스로 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은 먼저 차량 등록 소유주 집에서 다음으로 트레일 입구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를 몰아 트레일 입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차를 가져갑니다. 이후 그들의 차량이 트레일 입구에서 탈취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집에 있는 80세입니다. 두 친구는 30세와 60세인가요? 네, 그래서 제시된 나이들은 연령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나이가 아닙니다. 차량의 등록 소유자는 80대였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30대와 40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대요. 피해자들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정보는 공개하고 있나요? 피해자들이 유타주 출신인 건 알지만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선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소셜미디어엔 문을 잠그라는 등 여러 이야기와 학교 휴교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와 여러 현장이 있고 경찰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고 저희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이 넓은 지역에 퍼져 차량 번호판 스캐너까지 사용하셨군요. 모든 인력이 투입된 상황이었네요. 평소엔 솔트레이크에 계시는데 오늘은 여기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훌륭하게 협력해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연령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60대라던데 지금은 40대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관련이 있었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었거나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는 아이오와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가 유태 언제 왔고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그가 유태에 언제 도착했고 사건 전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조사 중이며 전체 이동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사 중인 범죄, 이력이 있나요? 이 사건 이전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밀러를 체포할 때 그가 그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나요? 현재로서는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직 그들에 구금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 그가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나요? 저희가 노력 중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집에서 트레일 입구까지의 위치는 이 두 장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트레일 입구는 토레이 근처에 SR12에 있고 거주지는 라이먼에 있었어요. 두 곳은 아마 10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세 건의 살인 사건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게 자동차 때문이었나요? 수사에 참여한 법 집행 기관들이 훌륭한 수사를 펼치면서 이런 작은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고 그 연결고리들을 따라가면서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량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른 연결고리도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 차량들이었습니다. 차량의 등록 소유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됐고 두 번째 차량은 유타를 지나 콜로라도까지 이동 경로 추적에 사용됐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타임라인에 따르면 사건은 집에서 시작해서 트레일헤드로 이동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 알게 되셨나요? 남편들과 함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차가 여기 있었네라고 깨달으면서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맞아요. 네, 남편들이 상황실을 통해 트레일헤드에서 두 여성분을 찾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트레일헤드에 출동해 그분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분들이 또한 트레일헤드에서 차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트레일헤드에서 수상한 차량을 조사한 결과 두 피해자의 차량이 아니었고 라이먼에 있는 등록 소유주의 집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임라인이 정확히 없다고 하셨지만 신고 전화가 들어온 시간이나 그들이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그 신고는 트레일헤드에서 그들을 발견한 두 남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게 유일한 신고 전화입니다. 여기가 작은 지역사회인 걸 압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4시간 내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한동안 지역사회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저희 경찰로서는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서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어젯밤 미검거 용의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특히 조심에 대비했다는 것도 압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지만 일부 학교와 시청이 문을 닫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아이오와 주나 다른 주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이나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가 여기서 파고사 스프링스까지 간 경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거리가 상당히 멀군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추적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예를 들어 어디 출신인지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이 지역 출신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웨인 카운티가 맞나요? 웨인 카운티 출신인데 유타 다른 지역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남편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몇 시간 정도였나요? 아니면 그들이 하이킹을 떠난 시간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현재 유족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라면 언제쯤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족들이 이 지역 안팎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알릴 수 있도록 가족들과 협력해
정보를 공개하기 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으로 하루 이틀 내에는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그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들은 범죄 현장 테이프를 보고 계신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현장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현장에서 모두 많은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주택은 SR24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도로는 마을을 관통합니다. 그 주택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교통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충돌도 발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최대한 철저하게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보안관서에서 현장을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제 시작했다가 밤이 되어 오늘 아침에 다시 이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조사는 어제 그들이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용의자를 신속하게 신원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잘 따라가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이 훌륭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낮이 밝았으니 우리가 그 현장들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범죄 현장 감식 요원들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낮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지만 용의자 신원 확인과 체포도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가해진 폭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그가 무엇을 했을지 물론 추정이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3건의 살인과 차량 절도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아직 잃은 감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말하는 건 가족이나 남성들이 아니에요. 들리는 바로는 혼자 있던 3명의 여성들이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지금으로서는 그가 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그 지역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사용했다는 점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가 이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우리는 아직도 그가 어떻게 유태왔는지, 그리고 여기 유태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단순히 이 지역을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주의 다른 지역에도 갔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누군가 웨인 카운티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에서도 알고 싶어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차량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때는 피해자가 8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경우에도 이것을 잠재적인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볼 수 있나요? 동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각 동기의 유형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가 특별한 이유로 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단지 범행이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시는 한 최근 이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은 웨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역의 많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거주자가 혼자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주자 중 한 명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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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방금 이웃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 실제로 사는 분들을 위해서 명확히 하자면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용의자의 차, 밀러의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가 시내에 들어올 때 사용했던 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언더 케이스였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